2100년 미국, 인도, 중국의 인구 전쟁을 보겠습니다. 2100년 인구 기준에 따라서 국력의 순위가 달라지는데요. 핵심적인 거는 출산율을 변동시키는 정책이 성공하냐에 따라서 인구가 현재 상태와 다르게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출산율을 보면 미국이 1.6으로 OECD 1위입니다. 상당히 인구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 치고는 중국은 한 명이죠. 두 명이 결혼해서 애를 한 명만 낳는다는 겁니다. 인도는 두 명이니까 거의 현상 유지고요. 일본은 1.2명입니다. 인도의 출산율이 두 명이죠. 현재로서는 중국이나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출산율 수치를 보게 되면 어, 1992년에 3.4명, 1950년에 5.9명 보다시피 급속도로 인구가 인도 역시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대체 출산율이라 하는데요. 2.1명입니다. 그죠?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2.1명을 낳아야지만 현재 인구 수준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출산율이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되겠죠? 그러면 국가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아,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면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또 방치를 하겠죠. 인구가 적어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할 겁니다. 결국은 이 출산율 정책이죠. 출산 정책의 변동 때문에 미래의 출산율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추세를 전제로 미래의 인구를 예측하는 겁니다. 유엔의 세계 인구 전망은 현재 수준 출산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그리고 한국처럼 출산율이 매우 낮을 경우에 한국이 출산율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이 다시 올라갈 경우 등 다양한 조건이죠. 경우 수를 도입해서 최저값과 중간값 그리고 가장 높은 값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출산율 변경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호주 등 같이 이민 국가는 출생자 이후에 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보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이민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장기적으로 2100년까지 소폭 증가하고 중국은 현재 출산율이 한 명이기 때문에 급감하고요. 인도는 현재 출산율이 두 명인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는 것. 그래서 그 경우에 따른 세계 인구 전망을 보면 조금씩 다른데요. 2019년에 유엔의 전망을 보게 되면 인도의 경우에 2050년과 2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16억에서 14억으로 약간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14억에서 10억으로, 미국은 3억 8천만 명으로 지금보다 약간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2024년이 되면 이 추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2019년과 2024년에 특히 중국이죠. 중국의 출생률, 그죠? 출산율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에 따르면 2100년으로 갔을 때 인도는 그 16억, 15억이네요. 15억. 근데 중국이 급감합니다. 중국이 6억 3천. 어, 출산율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이 한 명이 반등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미국은 4억 2천만 명.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패닉이죠. 히스패닉, 어, 천주교, 카톨릭이라서 유산이죠. 낙태를 금지합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낙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출산율은 떨어지지만 카톨릭의 히스패닉이라든가, 그죠? 흑인,
그죠? 이런 출산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실패했을 때 현재 속도로 인구가 급감한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2019년에는 산정은 2100년에 10억 6천만 명인데 2024년의 경우에는 6억 3천만 명으로 급감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2024년에 이제 2024년에 인도의 경우에 저 2054년에 16억이었다가 여전히 1위를 유지하면서 15억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드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14억에서 2054년에 12억으로 갔다가 6억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3위부터는 인구 변동 수위가 높죠. 미국은 3억 4천만 명인데 2050년에 3억 8천 약간 늘죠. 그리고 2100년에도 미국은 약간 늡니다. 4억으로. 그렇지만 인구 순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인구 3위는 파키스탄이 된다는 겁니다.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이 인구 순위에서는 떨어지지만 인구 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 오히려 약간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기관의 추계를 보면 2019년에 미국 워싱턴 대학의 추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2062년에 3억 6천만 명 쪽으로 정점을 끊은 후 2100년에는 3억 3천이죠. 3억 3천. 그죠? 지금보다 약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죠. 중국은 어, 7억 3천이죠. 7억 3천으로 급감을 한다는 겁니다. 인도도 7억 7천으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의 출산율이 현재 2명이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발전할 경우에 인도가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인도의 인구 급감을 전제했습니다. 즉 인도가 현재 출산율이 2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냐 혹은 중국처럼 무너지냐에 따라서 인도의 2100년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현재 모두 그 인도, 중국, 미국 전부 다 그죠? 이 출산율이 감소하는데 그중에 중국의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미 중국 스스로의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이미 2022년에 85만 명, 작년에 2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세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약간이죠. 약간 미국만이 2100년에 인구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2100년에 중국의 인구가 급감한다면 중국은 현재는 미국보다 인구가 5배나 많죠.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5분의 1만 되더라도 미국과 전체 총생산이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2100년에는 2배 이하로 떨어집니다. 결국은 중국은 미국의 2분의 1 정도 수준, 현재 미국의 국민소득이 8만 달러인데 4만 달러, 그죠? 지금 중국이 12,000달러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4만 달러까지 증가시키지 않으면 미국 경제를 추월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워싱턴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 총생산에서 2050년에 중국의 1위를 내주지만 2100년에는 다시 탈환을 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뒤지는 시기가 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빠른 거는 2030년대, 늦은 거는 2050년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통상 2040년대에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보지만 2100년에 가면 인구 문제 때문에 다시 미국이 중국을 추월한다는 겁니다. 인도가 예외적으로 현재의 2명의 출산율을 만약에 유지한다면, 그죠? 유지한다면
1인당 소득이 그 5분의 1을 하더라도 인구가 5배가 되니까 미국 경제를 추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의 출산율 2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인도의 국민 소득이 2,500불이죠. 2,500불. 그리고 미국은 8만 8만 불입니다. 8만 불. 약 이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인구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5배를 증가하더라도 어, 인구가 15배가 많다고 해도 미국의 5분의 1이죠. 5분의 1 정도의 에, 소득이 돼야 돼요. 1인당 소득. 5분의 1. 그죠? 5분의 1이려면은 지금 중국과 같은 12,500불. 그죠? 이 정도의 1인당 소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도가 2,500입니다. 결국은 5배로 소득이 늘어나고 또 인구도 5배가 많게 그렇게 될 때만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 사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인구가 출산율을 2명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현재 인도가 2,500불의 국민소득을 현재 기준으로 12,500불, 5배로 증가한다는 거. 그죠? 그동안에 또 미국은 소득이 늘겠죠. 결국은 인구 전쟁의 승자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거나 혹은 인구가 좀 더 증가하는 미국이 되고 확실한 패자는 인구가 급감하는 중국이고 인도 역시도 장기적으로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은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